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공론장의 구성 요소에 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공론장 구성과 운영 원칙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장 구성과 운영 원칙은 세 차례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자율성, 포괄성, 투명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및 운영 원칙 첫 번째로 자율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제한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랜 동안 행정중심의 관료제 사회를 살아왔고요. 공론장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따라서 이 공공기관의 간섭으로부터 어떻게 자발성을 이끌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민주적 참여와 논의 자체가 이런 자율성에 기반할 때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율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율성이라고 하는 뜻은 외부 강제나 부당한 영향 없이 자체적인 결정 능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참여자가 자발성에 의해서 내부 질서를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의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스스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지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외부로부터 강제나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를 자율이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여자가 스스로 질서를 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자의 자발성에 의한 내부 질서 구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스스로 해낸다는 독립성에 기반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아이디어나 비판적 검토, 그 다음에 또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율성이 침해되는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공론장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이 개입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고요. 그 다음에 공론화를 한다고 하면서 용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용과 형식에 개입하는 것을 또 많이 봐왔습니다. 또한 편향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질서를 세우는데 방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론을 통한 정보의 왜곡과 선전선동 같은 것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율성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참여자의 뜻과 의지가 왜곡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자율성이 있을 때만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고, 자율성이 있을 때만 공론장에서의 논의의 신뢰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율성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요인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집중식 통제죠. 통제라고 하는 것이 자율성을 가장 방해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압력 같은 것도 자율성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규범, 그래서 개인의 표현보다는 조화와 순응을 중요시하는 이런 규범 같은 것도 자율성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기술적인 다양한 조작들을 통해서 대중을 선동하거나 의견을 왜곡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율성을 방해하는 요인은 중앙 집중식 통제, 또 정치 경제적인 압력, 또 사회문화적인 규범, 또 기술적인 조작, 이런 것들이 자율성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내부적으로는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규범을 스스로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잖아요. 스스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자율성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요새는 과학기술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과학기술을 제대로 다룰 줄 알고
과학기술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율성 침해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장치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언론 및 집회 자유라든지 외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법적인 보호죠. 그래서 스스로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모임을 구성하고 또 논의를 진행할 수 있고 그 논의가 방해받지 않도록 언론 및 집회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자율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은 투명성과 책임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론장 관리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책임을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결론적으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 외부적인 도전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독립성이라든가 비판적 대화라든가 참여적 거버넌스 문화를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율성을 강화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인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론장의 두 번째 원칙은 포용성, 포괄성, 포용력 이렇게 다양한 말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포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나 모임에서 이런 포괄성이 침해되는 현상들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라든가 공론장에서 일부 주민이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무시가 되는 예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포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인이 배경이나 정체성이나 관점에 상관없이 공론장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소외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성이 중요한 원칙은 포괄성이 있을 때만 그 결정이 대표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포괄성이 있을 때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늘상 다양성과 차이가 공론장의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양성과 차이가 보장될 때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배제되는 사람이 없을 때 사회적인 결속력이 형성될 것이고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이런 포괄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구조적인 불평등, 또 문화적인 규범과 편견, 또 인식의 부족, 기술적 장벽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포괄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구조적인 불평등, 너무 바쁘거나 너무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불평등 같은 거, 그 다음에 문화적인 규범이나 편견,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또는 수입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다면 이것은 포괄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술적 장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상황에 굉장히 익숙한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포괄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대단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포괄적인 관행을 의무화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법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소외되거나 대표되지 않는 집단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나 참여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론장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홍보 방법이나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취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든지 또한 포괄성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교육이나 훈련을 하는 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인이 다양한 배경이나 정체성, 관점을 가진 채로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론장에 특별한 진입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포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인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포괄성이 있을 때 모든 구성원이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그 사회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포괄성은 공론장애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우리 투명성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공론장에서의 활동이나 의사결정 과정,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시기라든지 그 방법이 적절하거나 정당하지 않아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이 다 결정된 다음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투명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공공성을 지향하는 공론장의 핵심적인 가치를 얘기할 때 우리는 개방성과 투명성입니다. 개방성과 투명성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는 정보의 개방성, 접근성, 이해 가능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론장 논의와 결정을 시민이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투명성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때 그 논의에 대한 신뢰감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동시에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투명성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신뢰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투명성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사람들이 알고 그 내용에 훨씬 더 강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즉 시민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알고 있을 때, 알 수 있을 때 비판도 가능해지고 정책의 효과성도 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투명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요,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거나 사람들에게 맞는 적절한 기술적인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이런 조직 문화 같은 것도 투명성을 저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어떤 정보에 대해서 위에 있는 사람은 알고 밑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수직적인 문화가 정보 투명성의 대표적인 저해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법적 또는 정책적인 규정이 부재한 경우에 이런 투명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런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론장을 할 때 운영 규정을 만들게 되는데 운영 규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이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정의 핵심적인 것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접근성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정보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끔 해야 되죠. 즉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정보의 투명성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일방적으로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알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시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대단히 투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에서도 신뢰를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특히 공론장에서는 운영 규정 등을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요구하는 참여자, 시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